스리랑카에 대한 15가지 놀라운 사실. 가장 독특한 섬. 15. 스리랑카. 아시아의 찬란한 보석.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의 인도양에 위치한 눈물방울 모양의 섬입니다. 인도와의 거리는 약 50km에 불과하지만 두 나라는 팔크 해협에 의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5,610평방킬로미터로 서버지니아보다 약간 큰 스리랑카는 청정 열대우림, 안개 낀 고원, 끝없는 백사장 등 놀라운 다양성을 지닌 미니어처 세계입니다. 특히 이 작은 나라는 26개의 국립공원을 보유하고 있어 야생 동물의 천국입니다. 스리랑카의 기후도 독특합니다. 섬의 한쪽은 강한 몬순 비에 젖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은 맑은 햇살을 쬐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몬순 계절의 영향을 받아 스리랑카는 작은 지역 내에서도 완전히 대조적인 날씨 패턴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스리랑카의 인구는 약 2,300만 명이며 74%는 주로 불교도를 포함한 싱할라족입니다. 나머지는 15%의 타밀족 및 인도 무슬림으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식 언어는 싱할라어와 타밀어지만 영어도 널리 사용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미소가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항상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당신이 어디서 오든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스리랑카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섬이며 미니어처 세계로 당신의 탐험을 기다리는 생동감 있는 책입니다. 14번째 캔디 댄스, 시날라 사람들의 전통 춤입니다.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캔디 댄스를 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진정한 영혼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이어진 캔디 왕국의 시날라 민족의 영적이고 문화적인 여정입니다. 과거에는 왕족만 이 춤을 관람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춤을 배우는 용기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캔디 댄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힘, 충성, 그리고 신성한 영혼을 구현해야 합니다. 높은 점프, 연속 회전,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유연한 움직임은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남성 댄서는 주름 진 스커트와 함께 강렬한 빨간색과 흰색 의상을 입고 은색 머리 장식과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금속 팔찌를 착용합니다. 반면 여성 댄서는 화려한 사리와 꽃장식으로 꾸며진 우아한 모습으로 날카로운 시선은 모든 움직임에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함께 공연할 때 그것은 힘과 우아함 사이의 대화처럼 전사와 여신의 조화를 이루어냅니다. 눈을 감고 게타 베라 드럼의 소리를 듣기만 해도 스리랑카의 영적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리듬은 빠르게 비트처럼 질주하며 댄서의 발걸음과 섞여 강렬한 흥분을 만들어내어 관객 모두에게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이 땅의 역사, 신념, 그리고 신비한 문화의 춤을 느껴보세요. 13. 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여성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만약 세상에 여성들이 여성스러움, 야성, 그리고 우아함을 가장 잘 구현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스리랑카입니다. 열대의 태양 아래 빛나는 갈색 피부, 날카롭고 큰 눈, 그리고 풍성한 검은 머리를 가진 이들은 지혜로우면서도 신비롭고 매혹적인 다채로운 사리를 입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여성들은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입니다. 그들은 다채로운 모래 만다라를 장식하는데 몇 시간을 할애할 수 있지만 태양으로 가득한 거리에서 투크투크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사원에서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전통 축제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오랜 전통을 가진 불교 국가지만 결혼 생활에서 여성들은 가족의 중심입니다. 그들은 재정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결혼의 불꽃을 지키고 중요한 목소리를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감 있고 강하며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스리랑카 여성들이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정주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스리랑카 여성들이 성숙하고 예의 바르며 책임감 있는 미국 및 유럽 남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의 데이트나 결혼은 도전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의 수용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고 스리랑카 여성에게 성공적으로 다가가는 팁을 공유해 주길 원하신다면 숫자 8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의 전통 결혼식은 세계 어디와도 다른 12번째입니다. 미국에서는 결혼식이 단 1에서 2일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스리랑카의 결혼식은 시날라 및 타밀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결혼식은 7일 이상 지속될 수 있으며 1년의 전통 의식과 함께 신부는 최대 6개의 다른 사리를 입습니다. 결혼 지참금에 대해 논의하는 의식과 첫째, 둘째 날의 결혼식, 셋째 날의 살럼바우 익스체인지와 신부 맞이, 넷째 날의 가족 공식 축하, 다섯째 날의 신부를 정식으로 맞이하는 신랑의 가족, 여섯째 날의 부부 정화 의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의 화려한 축하까지 각 의식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신부는 각 경우에 맞는 독특한 사리를 입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의 결혼식은 전통으로 가득 찬 화려하고 다채로운 축하로 주말을 만듭니다. 스리랑카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스리랑카 신부와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원하신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숫자 3으로 댓글도 남겨주세요. 11번째, 스리랑카의 두 수도에서의 삶. 스리랑카는 2개의 수도를 가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각각 고유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스리 자야와르다나푸라 코타는 평화롭고 품위 있는 행정 중심지인 반면 콜롬보는 기회로 가득한 분주하고 활기찬 상업 중심지입니다. 콜롬보 바로 옆에 위치한 코타에서는 삶이 시끄럽거나 바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고 우아하며 정치에 헌신된 도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의 일상은 매우 느긋하며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공무원이 정부 청사에서 나오는 모습, 나무가 늘어선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투투, 그리고 고타 라자 마하비하라야 같은 고대 사원에서 울리는 종소리 등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행정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코타는 정치 중심보다는 오히려 고대 도시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스리랑카인들은 여전히 코타를 수도라고 부르기 어려워하며 콜롬보를 국가의 진정한 심장부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콜롬보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크고 바쁘며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거리에는 오래된 버스와 투투가 구석구석을 누비고 금융센터 앞에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항상 분주합니다. 콜롬보의 삶은 전통과 현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침에는 직장인들이 베어풋 카페와 같은 고급 카페에 앉아 유명한 쌀롱차를 마시고 길거리 상인들은 열대과일부터 뜨겁게 구운 호퍼까지 판매하며 교통 속을 가로지릅니다. 저녁에는 갈 페이스 그린이 가족들이 해변을 거닐고 젊은이들이 잔디 위에서 축구를 하며 연을 파는 상인들이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두의 모임 장소가 됩니다. 이 수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커뮤니티를 자랑합니다. 불교 사원, 가톨릭 교회, 힌두 신사, 그리고 모스크가 몇 블록 내에 모두 위치해 있어 스리랑카의 독특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이 도시는 권력의 도시이자 경제의 도시로 스리랑카의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10.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경이로움. 스리랑카는 푸른 바다, 장엄한 산, 수천 년의 문화유산으로 가득해 여러분을 진정으로 놀라게 할 여행 경험의 보물창고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인 마리사 해변입니다. 마리사는 고운 금색 모래와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 외에도 특히 11월부터 4월 사이에 실제로 푸른 고래를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서핑 활동에 참여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경관을 가진 야자수로 덮인 언덕인 코코넛 트리 힐에 가볼 수도 있습니다. 해변바와 흔들리는 해먹, 그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보다 생동감 넘치는 해변을 찾고 있다면 우나와투나가 완벽한 선택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해변 중 하나에서 수영하고 일광욕을 즐기며 산호초와 역사적인 난파선을 탐험하는 다이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갈에 가보세요.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해안 요새입니다. 포르투갈인이 건설하고 이후 네덜란드가 확장한 이 도시는 아시아의 중심부에 강한 유럽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 성벽을 따라 산책하고 자갈길을 감상하거나 아기자기한 빈티지 스타일의 카페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작은 거리 중 하나에는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빨간색 영국 전화 부스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어느 기차 여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캔디에서 엘라까지의 여행이 있습니다. 이 6시간의 여정은 푸르른 차밭, 떨어지는 폭포와 고대 돌다리들을 지나갑니다. 특히 나인 아치 다리는 빨간색과 초록색 기차가 계곡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장면을 잊지 못할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전설적인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캔디에 위치한 치아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사원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치아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불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럼 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9. 아유바완, 스리랑카 문화를 반영한 독특한 인사입니다. 누군가를 만난 직후 오랜 삶을 기원받은 적이 있나요? 스리랑카를 방문하면 현지인들이 가슴 앞에서 손을 모으고 살짝 몸을 숙이며 아유바완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세요. 이 인사는 정중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축복입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진심으로 인사합니다. 미국처럼 악수를 하거나 일본처럼 고개를 숙이는 대신 스리랑카 사람들은 요가에서의 나마스테와 유사한 제스처로 손을 모으고 아유바완이라고 말하며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그들은 이 인사를 너무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스처가 길어질수록 진정성과 존중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여깁니다. 흥미롭게도 스리랑카 사람들은 사원에 들어가거나 영적 의식을 수행할 때 손을 모아 부처님 상과 조상,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의 무덤을 방문할 때도 아유바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인사의 에너지가 영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리랑카를 방문하고 누군가 아유바완이라고 말하면 웃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인사는 그들이 당신에게 쏟는 진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손을 모으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로 인사를 되돌려주세요. 8. 차로 유명하지만 사람들은 커피를 선호하는 나라. 스리랑카는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광대한 차 재배지와 유명한 세일론 차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스리랑카의 차는 문화적 상징이자 국가의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누아라엘리아, 엘라, 칸디의 차 농장은 세계 최고의 차를 생산하며 상쾌하고 섬세한 맛을 자랑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차를 마십니다. 그들은 진한 홍차를 선호하며 종종 우유와 설탕을 넣어 풍부한 밀크티를 만듭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집에 들어가면 주인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차 한 잔을 제공할 것입니다. 차 산업이 1위이지만 스리랑카에서 커피 문화도 상당히 강합니다. 젊은이들은 현대적이고 빠르며 도시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매력 때문에 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콜롬보의 카페는 특히 사무직 종사자들로 항상 붐빕니다. 스리랑카 커피는 풍부하고 강하며 전통적인 코피 스타일로 자주 추출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트렌드로 라떼, 카푸치노, 콜드브루도 인기 있는 음료가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차의 나라가 아닌 커피의 나라가 될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4위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스리랑카는 차의 왕국이지만 커피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나라를 독특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국어를 위해 나가는 7명의 스님, 스리랑카의 신성한 아름다움. 해가 뜨면 샤프란 색 옷을 입은 스님들이 맨발로 조용히 걷는 실루엣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곳의 삶에서 신성한 부분이 된 장엄한 이미지입니다. 알로미나기, 구걸는 부처님 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으로 단순한 베깅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옆에 존경심을 가지고 서서 손을 모으고 스님들의 그릇에 음식을 조심스럽게 담아줍니다. 화려한 요리는 없고 그저 밥 한 그릇, 채소 한 조각, 때때로 코코넛 밀크를 한 모금 또는 부드러운 호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주는 이 진심 어린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을 존중하는 것은 스리랑카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흥미롭게도 스님들은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제공된 것만을 먹고 정오가 지나면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불교의 계율에 따라 스님을 만지는 것조차 존중의 표시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스님의 순결함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롭게도 스리랑카에서 승려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때때로 사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정치 자문에 참여하며 중요한 국가 결정에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영성과 권력의 매혹적인 조화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인 베다스 부족입니다. 스리랑카의 울창한 숲 깊숙이 베다스 부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날라족도 타밀족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섬의 최초의 거주자로서 18,000년 이상 전에 나타났으며 인류의 위대한 문명보다도 앞선 존재들입니다. 베다스는 자연에 완전히 의존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집에 의존하며 농장이나 가축이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숲에서 삶을 영위하며 그것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소리를 내어 소통합니다. 이 부족의 특히 독특한 점은 숲에서 채집할 때 새와 동물의 울음소리를 모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또한 영혼 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을 부르기 위한 의식을 수행하고 신비로운 의식 중 드럼비트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들의 초가지붕 오두막과 간단한 동굴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보금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숲은 줄어들고 도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족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도시에 이주하고 있어 그들의 문화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다스 언어는 이제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날라어로 전환하면서 정부와 일부 단체들은 베다의 삶의 방식을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이 나라에서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그 신비로운 소리를 듣기 위해 그들의 숲으로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오 놀라움의 땅.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해변과 고대 사원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경이의 땅이기도 합니다. 물속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대신 육지로 기어 올라가며 심지어 나무를 타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나요? 스리랑카의 흔한 물고기 중 하나인 클라이밍 퍼치는 특별한 아가미 덕분에 몇 시간 동안 육지에서 기어 다닐 수 있고 나무 뿌리도 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몸을 사용하여 뱀처럼 비틀며 연못이 마르기 기회에 새로운 수원지를 찾아 헤매고 며칠 동안 물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열대우림에 들어가면 미니 공룡처럼 보이는 도마뱀을 예기치 않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불도마뱀, 제라타포라 스토다타아이 은 머리에 작은 뿔이 있어 신비롭고 다소 위협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 도마뱀은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로지 곤충만을 먹습니다. 흥미롭게도 뿔이 있는 것은 수컷만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진화했는지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매력적인 점은 수백만 개의 조개 껍질과 보석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사원입니다. 스리시가마 칼리 암만 코빌은 조개, 산호, 보석으로 완벽하게 건축된 독창적인 힌두 사원입니다. 해안 근처에 위치한 이 사원을 위해 지역 주민들은 수년 동안 각 조개를 모아 태양 아래 눈부신 구조물로 조립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마치 동화의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 모든 세부 사항이 바다의 재료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사원의 보석들이 찬란한 빛을 반사하며 독특한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관광객들이 스리랑카에서 피해야 할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아름다운 해변과 장관의 자연을 가진 문화가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방문할 때 피해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서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부처상 앞에서 등 돌리고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원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면 부처상 옆이나 앞에 서서 찍되
절대 등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원에 들어갈 때는 어깨를 가리고 무릎 아래까지 오는 치마나 바지를 입어야 하며 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만약 잊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사원에서는 대여할 수 있는 사롱이 제공되지만 시작부터 자신의 숄이나 단정한 옷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매달 음력에 따라 부처님 공휴일인 포야 보름날을 기념합니다. 이날에는 바와 슈퍼마켓에서 맥주를 판매하지 않으며 대형 호텔에서도 주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사 비치 근처에 작은 토지를 구매해 삶을 즐길 생각이라면 잊어버리세요. 스리랑카 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인과 결혼하지 않는 한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친절한 국민으로 알려진 스리랑카 사람들은 차를 대접하기 위해 평범한 낯선 이를 집으로 초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의 생활과 여행은 많은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축제가 있습니다. 4월 중순에 스리랑카를 방문하면 시날라와 타밀 새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날라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새해가 아니라 타밀 공동체를 위한 새해로 농업 문화의 계절 변화를 기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새해 시기는 미국이나 유럽의 달력을 따르지 않고 점성술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곳곳에서 화려한 등불과 그네, 줄다리기 같은 민속놀이가 있어 온 나라가 거대한 놀이터로 변합니다. 또 다른 장관을 이루는 축제는 이살라 파레헤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코끼리 퍼레이드입니다. 7월이나 8월에 캔디에서 열리는 이살라 파레헤라는 부처님의 신성한 이가 보관된 치아 사원이 있는 아시아에서 가장 장엄한 종교 축제 중 하나입니다. 왕실 코끼리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LED가 박힌 망토를 두르고 도시를 행진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매력적인 칸디안 무용 공연과 신성한 종교의식이 펼쳐지며 승려들이 밤새 기도를 드립니다. 스리랑카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 두 축제를 놓치지 마세요. 이들은 이곳 문화의 핵심입니다. 독특한 미식의 땅인 스리랑카는 대담하고 매운맛으로 가득한 음식 애호가들의 천국입니다. 스리랑카인들에게 모든 식사는 쌀과 카레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단일 종류의 카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흰쌀 한 접시에 5에서 6가지 이상의 다양한 카레가 곁들여져 제공되며 이는 닭고기, 생선, 렌틸콩, 어린 잭프룻을 포함합니다. 맛은 매콤하면서도 향긋하여 계피, 카레잎, 겨자씨, 코코넛의 완벽한 조화 덕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길거리 음식인 꼬투로티가 있습니다. 꼬투로티를 보기 전에 멀리서부터 나는 탁탁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잘게 찢은 로티 빵을 고기, 계란, 야채, 강력한 향신료와 함께 볶아 만든 것입니다. 특히 대형 칼로 꼬치처럼 계속 잘리기 때문에 도로에서 음악 공연 같은 리드미컬한 소리가 납니다. 호퍼라고 알려진 이 그릇 모양의 팬케이크는 바삭한 가장자리와 부드럽고 폭신한 중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 굴 또는 매운 카레와 함께 즐기면 각 한 입에서 풍부함, 바삭함, 그리고 매콤한 맛의 즐거운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식사는 갈은 코코넛, 붉은 고추, 라임, 다진 양파를 혼합한 폴삼볼 없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한 스푼만큼 먹어도 매운맛이 입안을 확 깨우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적인 바나나 잎에 쌓인 쌀 요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스리랑카의 퓨전에서 유래된 이 요리는 바나나 잎 속에 담긴 작은 맛의 축제입니다. 향기 나는 찰진 쌀, 맛있는 스튜 고기, 매콤한 커리, 코코넛 산볼이 모두 쌓여진 후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향이 퍼집니다. 스리랑카의 생활비는 매우 낮습니다. 매년 스리랑카는 약 300만 명이 관광객과 은퇴자들을 맞이하는데 이는 멋진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미국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시내 중심부에서 원 베드룸 아파트를 임대하면 한 달에 $200에서 $380 정도이며 교외에서는 한 달에 약 $150에서 $280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및 쓰레기 수거와 인터넷 등의 공과금은 보통 한 달에 약 $45에서 $60 정도입니다.
식사에 관해서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자주 먹는다면 한 끼에 약 2달러에서 달러 4 정도 지출하게 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 끼에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고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한다면 월 총 식비는 약 100달러에서 달러 150 정도가 될 것입니다. 교통비는 대중교통이 매우 저렴하여 월 전기권이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이며 택시 요금은 약 0.3달러에서 시작합니다. 킬로미터당 50입니다.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체육관 가입비는 월 15달러에서 30달러 정도입니다. 또한 치과 치료는 미국보다 저렴하여 기본 검진은 약 20달러에서 40달러, 더 정밀한 치료는 30달러에서 달러 50입니다. 4G 휴대폰 심카드와 같은 다른 비용은 월 10달러에서 20달러, 엔터테인먼트, 예를 들어 영화나 국내 여행은 월에 추가로 50달러에서 달러 100이 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리랑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생활 방식과 개인 소비 습관에 따라 월 약 500달러에서 900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할 때 당신은 여기 정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을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0을 선택하세요.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스리랑카 비자 절차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예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스리랑카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놀라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팔로우하시고 동영상을 좋아요 및 공유하여 지원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